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진흙탕 싸움을 넘어가지고 개판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에 민주당 쪽에 개딸들이 많고 개 같은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이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진짜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의 반응은 그래요. 날도 더운데 김은경 얘기 듣고 있으니까 진짜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거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인지 공포영화를 보는 것인지 이게 정치 얘기를 보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런 반응입니다. 사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것들을 이제 영화처럼 그렇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만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우도 딱 그런 겁니다. 자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혁신위원장을 앉혀놨더니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지랑 똑 닮은 인간을 골라놔가지고 문제를 지금 겹겹이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일단 영상을 통해서 김은경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추가적인 내용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김은경의 아들 때문에 사실 이 논란이 불거졌었죠. 아들이 과거에 했던 얘기를 김은경이가 소개했다가 노인들한테 뭐하러 그렇게 투표권을 많이 줄 필요가 있냐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이제 그게 논란이 됐던 것인데, 아들이 나서가지고 엄마를 좀 옹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엄마의 죄를 실토하고 자백하는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도대체 아들이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됐던 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김은경이 자기 어떤 시부모님을 18년 동안 모셨다. 이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우이 또한 마찬가지로 18년 동안 시부모를 모셨다라는 게 명백한 거짓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폭로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신우이 같은 경우는 지금 김은경 측에서 반박을 하게 된다면 재반박을 할 것이고 자료까지도 공개하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박이 나와버렸어요. 김은경이가 반박하지는 않고 김은경의 아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우이 측에서 어떤 자료를 또 추가로 공개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일단 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시죠. 네이트판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혁신위원장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글을 올려놨는데, 눈에 띄는 게 제일 첫 번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김은경의 신우이라는 사람의 조카, 김은경의 큰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약간 좀 자기 고모를 저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의아하고 이재명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꺼내고 있냐, 아버지가 어떤 경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상황을 지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쭉 묘사하는 걸 제가 봤었을 때 느끼는 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 신우이가 폭로했던 내용이었죠. 엄마랑 아빠가 막 싸웠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다라는 얘기를 동생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엄마 편에 서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싸우는 상황이 아니라. 근데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정말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고 정말로 신우이가 주장하는 게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그쵸? 화목했다라는 걸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동생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그 말 자체는 거짓말이 아닌 것이고 동생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게 거짓말인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신우이가 주장했던 내용, 두 사람이 그 김은경과 남편분께서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헷가닥한 것이 아니라 원래 싸우고 있었다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게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들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김은경 씨 이제 시아버지죠. 외아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다라고 하고 장손인 자기도 굉장히 예뻐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은경 씨가 자기 할아버지한테도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이번 사태의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김은경 씨가 18년 동안 자기 시부모를 모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신우이 같은 경우는 뭔 헛소리냐, 모시긴 뭘 모셔, 맨날 그렇게 개차반인 것처럼만 돼있지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쟁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나와가지고 엄마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시아버지를 잘 모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랍시고 지금 몇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다음 같은 카톡입니다. 지금 이제 자기 어머니랑 자기가 주고받았던 카톡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내용을 하는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여행을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을 지금 뭐 예약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거를 가지고 지금 자기 어머니가 할아버지랑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카톡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요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그 할아버지가 괜찮으신지 안부 전화를 드려봐라.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름대로 이제 아들이 열심히 찾지 않았겠습니까? 엄마가 지금 뭐 온 정치판의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다라는 그 내용까지 나와 있으니까 카톡을 얼마나 많이 뒤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뒤져가지고 나온 게 지금 저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저 카톡도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카톡을 뭐 주고받았던 것이고 2020년도에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가지고 2018년도, 1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엄마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저 정도 얘기에 불과하다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아버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정말로 그 김은경이가 시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면 18년 동안 자기 주장처럼 신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2019, 2020 두 개밖에 카톡이 없는지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시아버지가 보냈다라고 하는 편지까지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편지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제 눈에 띄는 거는 이 편지가 언제 작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1996년도 6월 22일에 작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90년대 시아버지가 보냈던 편지, 그게 도대체 지금 2023년도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뭐 돌아가시 직전이 됐거나 김은경이가 18년 동안 돌봤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18년 동안의 편지 중에 최근 거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90년대 편지를 갖고 온다? 전형적인 민주당스러운 물타기에 불과하다고밖에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다음 같은 부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신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뭐 장례식 비용이나 뭐 모든 비용들을 전혀 신우이가 보태지 않았고 당연히 이제 자기 엄마랑 자기 측에서 다 부담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우이 측에서 정반대 주장을 했었죠. 오히려 이제 그 김은경 씨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였습니까? 금감원 부원장이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부의금만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신우이가 있던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장례식에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애당초 신우이 측에서 밝혔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맥락이 뭐였습니까? 김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고 결국에 이제 그 충격 때문에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로 쓰러지셔가지고 치매가 오시게 됐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돌아가시게 됐고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로 아들과 똑같은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이런 맥락을 들어봤었을 때 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왜 도대체 고모라고 하는 사람이 장례 비용을 내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들릴지 개딸이 아니고서야 뭐 생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속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판결문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제 김은경 씨 측에서는 상속 자체가 필요 없지 않았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이제 그 아빠가 했던 자기 남편이 했던 그 회사를 갖다가 자기 동생 명의로 바꾸고 세상 다 가져가다시피 그렇게 했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이 그 얼마나 된다고 과거 이제 그 김은경 씨 했던 얘기에 따르면은 집안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가 유학하면서까지 뭐 돈을 보내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뭐 상속을 안 받았다고 뭐 저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또 아들이 보니까 그 회사를 가져갔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 어머니가 가로챘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자기 측에서 운영하기를 바랬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원하는 바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우이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즉시 시정을 요구했고 법에까지 호소했다라고 지금 신우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걸로 들어봐서는 분명히 다 법적 조치를 취했던 거는 사실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할아버지가 그렇게 뭐 김은경 씨 측이 운영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아들의 얘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한마디로 뇌피셜에 불과한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더라. 이거는 그냥 뭐 카더라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들이 나서가지고 자기 엄마를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르죠. 김은경 씨 어떤 그 평상시 행실로 봤을 때는 이런 얘기도 아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 김은경 씨의 생각을 아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김은경 씨는 혁신위원장 측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보기엔 사법 조치까지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김은경 씨의 그 남편과 그리고 또 할아버지 얼마나 그렇게 억울하게 억울함이 크셨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들은 뭐 이참에 그냥 한 번 더 폭로하세요. 제가 보기엔 그냥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